무협열전 묵현의 아이 5편 강호로의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솔잎 끝에서 또르르 떨어지며 마당에 흙을 적셨다. 묵현은 산장 앞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에는 낡은 천보다리 하나, 허리에는 사부가 손수 깎아준 나무 검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표정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간다. 태어나 처음으로 강호라는 세상을 밟는 날이기도 하고 사부와 함께한 산장을 떠나는 날이기도 하였다. 진무현이 천천히 마루에 앉았다. 그의 눈빛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이제 때가 됐다. 묵현아. 내 기운이 하나로 모였고 몸의 기류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부님, 제가 정말 강호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묵현이 긴장하면서 물었다. 진무현은 잠시 웃었다. 괜찮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일이다. 다만 기억해라. 강호는 검보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서워해야 내가 산다. 그 말과 함께 진무현은 허리춤에서 얇은 천조각을 꺼냈다. 그 위에는 손수 그린 붓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광빛은 길을 비추고 흙묵은 그림자를 품는다. 이건 내 이름과 나의 검을 잇는 문장이다. 빛과 어둠. 그렇다. 검이 너무 밝으면 시야를 잃고 너무 어두우면 길을 잃는다. 내 검은 둘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묵현은 천을 공손히 받아 가슴에 넣었다. 잊지 않겠습니다. 묵현이 산문 앞에 서자 봄 햇살이 능선을 넘어 그의 어깨를 덮었다. 진무현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불현듯 검을 빼들었다. 빛이 허공을 찢듯 터졌다. 이때까지의 속도가 아니었다. 최소 2배는 더 빨랐다. 빛의 검술 제2장 성광섬. 묵현이 깜짝 놀라 몸을 숙였다. 빛의 칼날이 그의 머리카락 끝을 스쳤다. 사부. 강호에 나가기 전에 저를 하늘에 보낼 셈인가요? 가기 전에 한 수를 강호에 나가면 이런 기습 공격이 수백 번은 온다. 그걸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묵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몸의 중심을 낮추며 집중해 십장권법 제5장 강철체를 펼쳤다. 몸 표면이 검은 빛으로 반짝이며 단단해졌다. 빛의 칼날이 그 위를 스치자 챙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진무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잘했다. 처음으로 내 빛을 이겨냈구나. 이게 내 강호의 첫걸음이다. 감사합니다. 묵현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그는 아직 부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강호의 사내였다. 진무현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내 마음의 길로 발을 디뎌라. 산은 너를 품었고 강호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시험? 제가 강호에서 수능도 보나요? 진무현은 묵현의 말을 무시했다. 묵현도 서먹한지 짐을 챙겨 바로 산을 내려갔다. 새들도 정이 들었는지 울었고 바람이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사부의 마지막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마음을 잊지 마라. 마음은 검보다 빠르다. 묵현은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어갔다. 4시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산 아래 마을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의 축제인 장날이었다. 좋은 안주와 술에 취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묵현은 사부 말고 다른 사람은 처음이라 신기해서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이복의 훈남 청년,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물었다. 예, 저 멀리 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죄송한데 멀리 걸어와서 그런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산에서? 그럼 산속 그 늙은 도인 쪽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하묵현이 웃자 주인은 흥미로워하며 술병을 들었다. 그럼 술은 할 줄 아는가? 사부님은 술 대신 물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하하, 그럼 오늘부터 배워보게나. 강호는 물보다 술이 더 많으니까. 여인의 입술도 있고. 하하. 주인이 내민 술잔을 받아든 묵현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순간 얼굴이 빨갛게 변하며 콜록거렸다. 이게 무슨 물입니까? 이 쓴 물을 왜 마신다는 말입니까? 이 맛이 인생입니까? 강호입니까? 주막 안이 웃음바다가 됐다. 그 웃음 속에서 묵현은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이게 나를 놀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챙겨주는 정이라는 것인가? 그의 처음으로 강호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때였다. 주막 문이 쾅 열리며 5명의 사내가 들어섰다. 붉은 띠를 두르고 허리에는 낡은 칼이 매달려 있었다. 이 주막이 우리 구역인 거 몰라? 공짜로 영업을 해? 월세 내야지. 거친 목소리의 주인이 움찔했다. 묵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너는 우리의 대화를 들었으니
개인정보세를 내야겠네. 엄마 처음 보는 놈이 어디서 나대느냐. 네가 대신 월세 낼래? 패거리 중 한 명이 묵현의 어깨를 밀쳤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묵현의 팔에 닿자마자 빨갛게 팔이 붉게 물들었다. 사내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아 뜨거 뭐하는 놈이야 이놈. 자나는 세금 하이패스라고. 묵현의 눈빛이 번쩍였다. 십장권법 제1장 화염권의 열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화염권은 내 의지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그리고 묵현은 주먹을 공기 중에 내리쳤다. 십장권법 제1장 화염권. 공기가 압축되어 사내의 몸을 강타하자 사내가 나가 떨어졌다. 나머지 4명이 칼을 빼들었다. 놈의 목을 베어라. 묵현은 조용히 자세를 낮췄다. 몸에 열기가 올라오며 팔이 붉게 물들었다. 사부님 죄송합니다. 강호는 벌써 나를 가만두지 않네요. 그의 손끝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십장권법 제3장 뇌격각 발끝이 바닥을 찢으며 전류가 퍼졌다. 첫 번째 칼잡이가 발차기에 저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두 번째 칼잡이는 번개에 감전되어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세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자 묵현은 허리를 비틀며 십장권법 제4장 폭풍태를 돌렸다. 바람이 일고 술병이 흔들렸다. 술병 안에 술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번개와 바람이 만나 뇌우가 내리쳤다. 순간 번개로 인해 주막 안이 밝게 빛났다. 그러나 묵현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절제된 움직임으로 멈췄다. 번개가 사람에게 닿기 전 그의 발이 아래로 쓸며 제자리로 갔다. 번개는 공중에서 사라졌고 남은 건 고요함 뿐이었다. 패거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놈 우리가 상대할 놈이 아니다. 뛰어. 도망쳐라. 그들이 달아나자 주막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주인은 벌벌 떨며 물었다. 무공이마 살아있네. 당신 대체 누구야? 혹시 마스터? 묵현은 웃었다. 마스터? 그냥 산에서 내려온 촌놈입니다. 아직 세상에 이름 붙일 실력은 아니죠. 그날 밤 묵현은 주막 뒤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의 손등에 내려앉았다. 그는 문득 사부의 말을 떠올렸다. 빛은 태우지 않는다. 길을 비춘다. 자신의 주먹 위로 달빛이 비쳤다. 불꽃 대신 은은한 광채가 스며들었다. 마치 진무현 검의 빛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사부님, 강호는 정말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일까요? 묵현이 중얼거리자 아주 멀리서 늙은 남자가 작지만 묵직한 소리로 대답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긴 거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 산 아래 숲길 끝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도포 삿갓, 그리고 번뜩이는 한 쌍의 눈동자. 3년 전에 산장에 왔던 그 사내인가? 묵현은 본능적으로 단전을 조이면서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사내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묘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불꽃은 이제 깨어났구나. 다음엔 봉을 풀 때다. 묵현이 몸을 돌리는 순간 사내의 형체는 이미 사라졌다. 대신 바닥에는 제 한 줌이 남아 있었다. 제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 하나가 새겨졌다. 혈. 묵현의 눈빛이 떨렸다. 피열라니 봉인의 다음 단계가 피? 새벽녘, 묵현은 다시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주막을 뒤로하고 강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지만 느리지는 않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태양이 솟았다. 붉은 빛이 손끝을 스쳤고 그는 천천히 주막을 바라보았다. 불처럼 뜨겁지만 비처럼 은은하게. 묵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이미 강호 검객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저 멀리 산 위에서는 진무현이 그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진무현의 눈빛이 빛났다. 이제 시작이다, 묵현아. 너의 검이 세상의 마음을 베풀지 피를 부를지는 너 자신이 정할 일이다. 사부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묵현의 입술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묵현의 큰 여정은 이제 진짜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